이번 57번째 편은 나노과학의 개요와 양자이론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 양자점의 원리와 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인 나노미터 정도의 수준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거시물체와는 다른 성질이 발현됩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나노과학이며 발현되는 성질 중에 양자 현상으로 설명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1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입자에서 원자나 분자의 에너지 양자화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크기의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부르며 반도체 양자점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광색을 보이는데 이를 포함하여 나노과학에서 양자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나노과학의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원자가 고체가 되었을 경우 흑연 구조와 다이아몬드 구조의 결정만이 알려졌었는데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당시 사용하던 축구공 형태의 제3의 안정한 플로렌 분자가 80년대 기체 실험에서 처음 합성되었고 90년 고체로 합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물질이 나노 크기 정도의 입자로 만들어지면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의 형광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나노 연구의 붐이 일어납니다. 나노과학의 시조는 아인슈타인이라 할 수 있고 선구적인 예언을 한 학자가 파인만입니다. 아마도 또 아인슈타인, 파인만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1905년이 물리학의 기적의 해라 불리는 이유가 아인슈타인이 20세기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 브라운 운동 이론의 세 분야에 5개의 중요한 논문을 발표한 해라는 것은 이 시리즈 5편에서 언급했습니다. 열의 분자운동 이론에 의한 정지된 액체에 떠있는 작은 입자의 운동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은 브라운 운동 이론으로 당시의 학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던 원자 분자의 존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면서 그 크기를 예측하는 이론적 방법에 대한 연구였고 나노과학의 첫 번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후에 페랭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됩니다. 파인만은 1959년 재직 중이던 켈텍에서 열린 미국 물리학회 미팅에서 밑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는데 원자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새로운 물리학 분야를 열 가능성에 대하여 강연합니다. 그 후 이 강연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 드렉셀러는 창조의 엔진이라는 저서에서 파인만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과 그로 인한 미래를 서술하여 나노 기술이 실현되어질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나노과학은 일반적인 원자나 분자의 크기인 0.1에서 1나노미터보다 약간 큰 1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 크기의 물질이나 구조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크기의 물질에서 작동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면 효과입니다. 액체나 고체는 표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표면의 분자는 내부의 분자보다 주위 입자와 상호작용이 불균형하여 불안정하게 됩니다. 내부의 입자는 주위를 둘러싼 입자와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어 어느 정도 안정하지만 표면의 입자는 상호작용이 불균형하기에 불안정하게 됩니다.
액체의 경우 표면 분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표면에 바로 이웃한 분자는 더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고체의 경우 큰 덩어리는 표면에 있는 입자의 비율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덩어리의 크기가 작아지면 표면의 입자의 비율이 커지게 되고 크기가 나노미터 수준으로 가면 비율이 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표면의 불안정성이 입자 자체의 성질이 됩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 고체의 표면을 증가시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고체 덩어리를 부수어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노 입자의 표면 효과에 의하여 보여주는 성질은 나노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원리와 현상들에 대하여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자 효과입니다. 주요 양자 효과로 터널링 양자 가둠 효과가 있습니다. 터널링을 이용한 원자힘 현미경은 원자나 분자를 관찰하고 조작하는 장비로 나노과학 연구의 기본 장비가 되었습니다. 양자 가둠 효과에 의한 현상은 반도체 물질의 나노 크기 결정이 양자점으로 작용하여 마치 원자나 분자처럼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형광을 발하게 됩니다. 양자점은 반도체의 동일한 물질로 입자의 크기에 따라 형광의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교하게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여러 가지 색의 형광을 나타내는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물질은 원자가 띠와 전도띠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외부에서 가해지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되어 원자가 띠에는 전공이 생기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생기면서 이 반대 전하는 전압이 걸리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며 전류를 흐르게 하여 반도체라고 합니다. 나노 크기가 되면 두 반대 전하는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서 상호작용에 의하여 마치 하나의 원자처럼 행동하는데 이를 엑시톤이라 부르게 됩니다.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입자의 보호 엑시톤 반경보다 작으면 양자 가듬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수소 원자의 가장 안정된 상태의 핵과 전자의 거리를 보호 반경이라고 하며 약 0.05 나노미터입니다. 이렇게 핵과 한 개의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여 마치 수소 원자처럼 행동하면 유사한 보호 반경을 정의하게 됩니다. 보호 엑시톤 반경은 보여주는 식과 같이 표현되는데 반도체 물질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뮴 셀레나이드 반도체의 경우 6나노미터가 되기에 이보다 작은 입자는 가시광선의 형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엑시톤이 나노 입자의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어 나타나는 양자 가둠 효과에 의하여 에너지 상태가 양자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이 시리즈 15편에 소개한 슈레딩거 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인 상자 속 입자의 해에 의하여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노 입자의 경우 보여주는 식과 같은 포텐셜 항에 의하여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성하여 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를 나노 입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노 입자는 엑시톤이 진공이 아닌 반도체 물질 내부에 있기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나노 입자의 양자화된 에너지는 보여주는 식과 같이 얻어집니다. 반도체의 밴드갭 에너지와 양자 가둠 효과의 에너지, 엑시톤 에너지를 합한 값인데
양자가듬 효과 항은 입자의 반지름 A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바라는 형광의 에너지는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기에 큰 입자에서는 붉은색이 되고 작아지면 푸른색을 보이기에 입자의 크기만을 조절하여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노 크기의 구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톱다운 방식으로 반도체 직접 회로 소자를 제작하는 공정에서 나노 크기의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반도체 덩어리를 미세하게 깎아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를 이 방법으로 만드는데 미세한 패턴을 만들기 위하여 최근 극자외선 광선을 사용하여 수 나노미터 폭의 구조의 마스크를 만들어 대량으로 반도체 소자를 찍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버텀업 방식으로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으로 반도체 물질 양자점이 이 방식에 의하여 합성되고 대부분의 나노 입자도 이 방식으로 합성합니다. 진공 속에서 고체를 기화시킨 후 다시 나노 결정을 형성시키는 화학적 증착과 물리적 증착 방법이나 용액에서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미세하게 조절하여 원하는 크기의 나노 입자를 만드는 용액 화학 방법으로 합성합니다. 90년대 이후 붐을 이룬 나노 기술은 당시 예상만큼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획기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에 의한 전자회로를 구현하는 기본 소자인 단 원자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아이디어와 구현은 연구되고 이루어졌지만 산업적 응용은 아직 요원합니다. 이것은 1990년대 나노기술 구현에 앞장섰던 드렉셀러와 플러렌을 처음 합성한 스몰리 사이의 논쟁에서 스몰리의 관점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습니다. 드렉셀러가 주장하였고 90년대 이래 많은 과학자나 공학자가 연구한 버텀업 방식으로 나노 구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깨끗한 기반 위에 원자를 하나씩 옮겨 나노 구조를 만드는 것은 현재 가능합니다만 어떤 기능을 하게 하는 구조체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기에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자기 조립의 방법도 높은 순도로 대량 합성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나노 크기의 구조체가 어떠한 기능을 하기에는 열 운동에 의한 방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양자 컴퓨팅이나 생명체의 양자 현상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현재 양자 현상에 의한 나노 기술을 적용하여 대량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형광을 발하는 양자점에 의한 디스플레이가 거의 유일합니다. 나노 입자가 상용화하여 이용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입안에 녹는 달콤한 초콜릿, 화장품, 홍합, 접착제 응용 등 예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나노 입자의 표면 효과를 활용한 제품들입니다. 나노과학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발전을 하여 원자나 분자를 관찰할 수 있고 한 개씩 옮겨 배열을 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제성 있는 유용한 기능을 하는 나노 구조체를 만드는 데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나노과학은 크기가 1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의 구조체를 다루는 분야로 크게 표면 효과와 양자 효과를 활용하는 분야로서 반도체 물질의 나노 크기 양자점은
원자나 분자와 유사한 에너지 양자화가 일어나고 입자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져 크기를 조절하여 다른 색의 형광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노 기술은 90년대 예측만큼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는데 경제적인 대량 생산 방법과 나노 수준의 열 운동 제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처음으로 거시계에서 관찰한 양자 현상인 초전도와 초유동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